오른쪽이 투자자별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이 자산운용사에 보험사에 돈을 맡기면 그들이 운용하는 그런 간접 투자 시장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접 투자도 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펀드 가입하면 또 막 오래 걸리잖아요. 돈 찾는데도. 맞아요. 환매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에이, 막 에이. 눈에 딱 보이니까 좀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직접 내가 뛰어들겠다 이런 투자가들이 많은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는 개인들이 전체 투자의 25% 이상을 와. 직접 투자하는 게 대단하네. 네,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보다 해외 자산을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게 더 많았고요. 네. 올해 1분기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 최대거든요, 분기. 네. 1분기에요. 네, 1분기에 역대 최대인데 개인의 비중이 무려 38%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완전히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개인 중심, 직접 투자 중심, 주식 중심의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중심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대만 생보사들이 이제 환해지 비율을 높여가는, 다시 네.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들은 환해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환해지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환 리스크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고 힘들다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 우리 부분에, 돈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자산과 통화 노출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자연해지가 된다면 개인은 굉장히 미국 주식 네. 뭐 이렇게 달러.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분위기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또 그만큼 역작용도 굉장히 클 수 네. 있다는 그런 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차트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직접 해외 채권 주식 월간으로 산 것과 월 평균 환율의 추이를 그려봤는데 환율 레벨 너무 높을 때 주식하고 채권을 뭐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사셨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막 사기보다는 환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이 환 관리를 하려면 기관 투자가처럼 선물환 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자산 투자하기도 힘든데 환율까지 관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계속 환율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번 대만 달러 사태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환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환율 좀 높을 때는 소위 이제 달러 자산 매수를 좀 줄인다거나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크기 이런 걸로 좀 조정하는 거. 적절한 배분. 그 정도가 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건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좀 우리가 환해지 도구들을 좀 이렇게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손쉽게는 뭐 레버리지 ETF, 달러 ETF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선물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해외 자산이 많은 분들은 달러 선물을 통해서 환 관리하는 것도 저는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선물이 어려울 수 있고 많이 공부하시고 잘 알고 하셔야 네.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20배 정도로 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선물안에 비해서 달러 선물이 개인들이 접근하기 더 쉬운 도구라고 네. 봐야 되나요? 그쵸. 선물은 장내 시장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진 않은데 다만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선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물론 현물한 시장도 오른쪽 차트에 보시다시피 커지고 있는데 현물한 시장의 한 거의 40% 가까이 규모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유동성도 네. 크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의 선물도 좀 고민해 보실 시점이 이제는 추천드릴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환율이 빠질 것 같다. 근데 자산은 계속 들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 선물 매도를 일정 부분 가지고 가면 네. 환 리스크 해지가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방식이 네, 되겠네요. 물론 아주 잘 알고 공부를 하시고 네. 이제 시작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렇죠.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거가 없는 해지하는데 비용은 덜 들지만 일단 그 상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네.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공부는 필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환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 쉽지 않은 얘기라 항상 좀 고민을 하긴 하는데 워낙 환율 변동성도 커지고 환율을 또 일방향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서 환해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담 없이 궁금한 내용 환율과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 환톡!